까막눈 어머니의 첫 편지. 여러분의 인생 친구입니다. 여러분은 연필 깎는 소리를 언제 마지막으로 들어보셨나요? 사각사각. 나무 향기와 흑연 냄새가 섞인 그 소리. 대부분 어릴 적 학교 교실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 가슴 뭉클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동네 장애인 복지관의 한 교실이었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본 그곳엔 교복 대신 화려한 꽃무늬 몸빼 바지를 입고 검은 머리 대신 하얗게 센 백발을 한 학생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진 투박한 손으로 몽당 연필을 꽉 쥐고 공책에 코를 박은 채 마치 세상의 비밀을 푸는 사람들처럼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계시더군요. 오늘은 그 어떤 명문대의 강의실보다 더 치열하고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뜨거운 눈물이 있는 곳. 바로 늦깎이 한글 교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사실 그분들이 살아오신 세월은 야만에 가까웠습니다. 전쟁통에 태어나서 혹은 계집애가 무슨 공부냐, 살림 미천인 마지가 희생해야지라는 말에 학교 문턱은커녕 책보 한 번 제대로 매보지 못한 분들이십니다. 평생을 까막눈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사셨죠.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그분들에겐 매일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신 73 김옥분 할머니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젊은 시절 버스를 타는 게 제일 무서웠다고 합니다. 행선지 글자를 읽을 수가 없으니 매번 오는 버스마다 기사님께 물어봐야 했죠. 아저씨, 이거 읍내 가는 거 맞아요? 그러다 기사님이 짜증이라도 내는 날이면 혹여나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저 여자는 글도 모르나 하고 흉볼까봐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도망치듯 내리곤 하셨답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는 마을 회관이나 은행에 가면 할머니는 늘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서류 끝에 서명을 하라는데 이름 석자를 쓸 줄 모르니 늘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도장을 꺼내거나 그것도 없으면 붉은 인주를 엄지에 묻혀 지장을 찍어야 했으니까요. 새하얀 종이 위에 붉게 찍히는 그 지장이 할머니 눈에는 마치 나는 배운 게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낙인을 찍는 것 같아 그렇게 서럽고 부끄러울 수가 없었답니다. 이 엄마라는 이름의 무게. 하지만 옥분 할머니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싶었던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 때였습니다. 자식들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이나 알림장을 가져오면 할머니 심장은 덜컥 내려앉습니다. 준비물이 뭔지, 언제 오라는 건지,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일 뿐.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혹시라도 늦는 날이면 옆집 아이에게 과자 쥐어주며 이것 좀 읽어다오 부탁해야 했습니다. 그 어린 것 앞에서 어른이 고개를 조아려야 했던 그 비참함. 여러분은 상상이나 되시는지요? 하루는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동화책을 들고 와서 읽어달라고 보채더랍니다. 할머니는 그림만 보고 내용을 지어내서 읽어주셨죠. 옛날에 호랑이가 어흥하고 나타나서. 그런데 한글을 막 떼기 시작한 아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하더랍니다. 엄마, 여기는 호랑이가 아니고 늑대라고 써있잖아. 엄마는 그것도 몰라? 그 순진한 아들의 한마디가 할머니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던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소리 죽여 우셨습니다. 못난 애미 만나서 내가 고생이다.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할머니는 평생 학교 근처엔 얼씬도 안 하셨습니다. 선생님 만나는 게 무서워서 무식한 엄마라고 소문나서 아들 기죽일까봐 졸업식 날에도 먼 발치에서 운동장 구석 나무 뒤에 숨어서
아들 사진 한 장 못 찍어주고 눈물만 훔치다 오셨답니다. 호미 대신 연필을 쥐다. 그렇게 평생을 반쪽짜리 사람이라 자책하며 사시던 옥분 할머니가 70이 넘은 나이에 인생 일대의 용기를 내셨습니다. 복지관 한글 교실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첫 수업날 할머니는 교실 문고리를 잡고 한참을 망설이셨다고 해요. 지금 배워서 뭐하나, 늙은이가 주책이지. 하지만 죽기 전에 내 이름 석자는 내 손으로 쓰고 죽어야지. 그 오기가 할머니를 교실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평생 밭에서 호미질하고 낫질하느라 굳은 살이 박이고 휘어버린 손가락. 그 억센 손에 가느다란 연필 한 자루가 쥐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쌀가마니도 번쩍번쩍 들던 그 힘센 손이 연필만 잡으면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리는 겁니다. 힘 조절이 안 돼서 연필심은 뚝뚝 부러지고 공책은 찢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호미보다 이놈의 연필이 천근 만근 더 무겁네. 할머니의 이 농담 섞인 한탄 속에 지난 70년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기억, 니은을 배우고 가, 갸꺼, 결을 익히는 과정은 말 그대로 산 넘고 물 건너는 고행이었습니다. 돌아서면 까먹고 문지방 넘으면 잊어버리는 야속한 기억력. 밤마다 달력 뒷장에 다 쓴 신문지 빈 곳에 침을 발라가며 쓰고 또 쓰셨습니다. 손가락에 쥐가 나서 파스를 붙여가면서도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말을 걸어오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할머니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지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늘 멍하니 바라보던 창밖 풍경이 그날따라 다르게 보였습니다. 간판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새, 탁, 소, 맛, 인, 는, 빵, 집. 평생 그저 그림이나 암호처럼 보이던 것들이 갑자기 살아서 할머니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달리는 버스 안에서 엉엉 소리 내어 우셨다고 합니다. 까막 눈이 눈을 떴을 때의 그 벅찬 감동. 마치 신봉사가 눈을 떴을 때 세상이 이토록 환하고 아름다웠을까요? 할머니가 제일 먼저 쓴 단어는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김, 옥, 분이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 작성란에 떨리는 손으로 또박또박 이름을 쓰던 날, 직원이 할머니, 도장 안 찍으셔도 돼요? 라고 물었을 때 할머니는 생애 가장 환한 미소로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아니, 나 이제 이름 쓸 줄 알아. 내가 쓸겨. 그날 할머니는 70평생 남의 인생을 살다가 비로소 김옥분이라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눈물의 편지. 그리고 얼마 전 할머니는 생애 첫 편지를 쓰셨습니다. 수신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군대 간 손주 민수였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쓰신 편지 원본 사진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된다. 지우개로 여러 번 지운 흔적으로 종이가 얇아져 있고 꾹꾹 눌러 쓴 연필 자국이 깊게 패여 있다. 편지 옆에는 손때 묻어 아주 짧아진 몽당 연필 한 자루가 놓여 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사진이 보이시나요? 실제로 옥분 할머니가 며칠 밤을 꼬박 세워가며 완성하신 그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손에 쥐기도 힘들 만큼 짧아진 저 몽당 연필 좀 보세요. 저 작은 연필 한 자루에 할머니의 지난 70년 설움과 손주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게 배어 있을까요? 틀릴까봐 지우고 또 지우느라 종이는 보풀이 일어났고 글씨는 어린아이처럼 삐뚤빼뚤하지만 제 눈에는 세상 그 어떤 명필가의 글씨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해 보입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손끝에서 피어난 그 절절한 마음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아지 손주 민수에게. 민수야, 할미다. 할미가 글을 몰라서 너 어릴 적에 동화책 한 번을 못 읽어줬지. 그게 평생 내 가슴에 돌덩이처럼 얹혀 있었는데 이제야 70이 넘어서야 너에게 편지를 쓴다. 민수야, 군대 밥은 먹을 만하냐? 춥지는 않느냐? 할미는 복지관에서 기억 니은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 처음엔 연필 잡는 것도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내 이름 민수도 쓸 줄 알고 보고 싶다도 쓸 줄 알고 사랑한다도 쓸 줄 안다. 내가 훈련소 갈 때 할미가 꼬깃꼬깃한 용돈 쥐어주면서 편지 한 장 못 써줘서 마음이 참 아팠는데 이제는 할미가 매일매일 편지 써줄 수 있다. 민수야, 우리 강아지. 늦게 배워서 글씨가 삐뚤빼뚤 밉지? 미안하다. 그래도 이 글자 하나하나에 할미 마음 꾹꾹 눌러 담았다.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만 제대해서 돌아오거라. 할미가 글씨 연습 더 많이 해서 다음엔 더 예쁘게 써줄게.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 내 새끼. 이 편지를 받은 손주 민수군은 내무반 화장실에 숨어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사진 속에 저 삐뚤빼뚤한 글씨들 사이사이에 평생을 자식과 손주만을 위해 살아오신 할머니의 희생과 사랑이 꽉 들어차 있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까막눈이 아닙니다. 가슴속 깊은 사랑을 글로 전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작가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옥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글자가 배움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한이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생애 최고의 기적이 되기도 합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그 구분 등과 떨리는 손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인생에 늦은 때란 없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날마다 새로 태어날 수 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나이 먹어서 뭘 해, 머리가 굳어서 이제 못해라며 마음속에 품은 꿈을 포기하려던 분이 계신가요? 그것이 영어 공부든 악기 연주든 혹은 스마트폰 배우기든 좋습니다. 오늘 보신 저 몽당 연필을 기억해 주십시오. 두려움을 딛고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청춘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배우려 노력할 때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익어가는 것이니까요. 오늘 저처럼 배부른 투정을 하며 하루를 보냈던 분들이 계신다면 할머니의 뭉툭한 연필 끝에서 피어난 기적을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시니어 여러분의 그리고 꿈꾸는 모든 분들의 멋진 도전을 저 인생 친구가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이 따뜻한 감동을 사랑하는 가족, 친구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 희망차고 가슴 따뜻해지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